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파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요, 약 3조 2,500억 달러 수준이고요. 5월 말이나 6월 중순과 비교했을 때는 소폭 하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액트 상원 표결이 있었고요. 시장은 이에 대해서 기대감을 선반영을 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FOMC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리 동결은 99%의 이미 확실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이전의 지표들이 긍정적인 수치로 나왔었기 때문에 역시나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상승분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지정학적 변수가 나오면서, 그리고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전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죠. 지니어스 액트, 이번 주에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1:1 준비금 보유, 그리고 정기 감사, 공시 의무를 법제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하원의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큰 이슈 없이 하원 통과가 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쭉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까지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우리가 현재 가격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왜 매우 중요한 이슈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 국경을 초월한 실시간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전 세계 금융결제 인프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우리가 그 역사적인 순간 한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던, 하고 있지 않던, 아니면 파이를 하고 있던, 파이에 관심이 없던 우리 모두가 주목을 해야 될 금융 패러다임의 대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필리핀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가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이 필리핀에 있는 가족으로 송금을 할 때는 USDT나 USDC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큰 수수료 없이 법정화폐로 교환해주는 창구를 지금 증가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다른 국가의 소규모 무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리테일 쪽에서도 소액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현상이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이 동시적으로 이런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는 스텔라 재단 CEO이죠. 디넬 딕슨이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 변화가 현실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실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이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기존의 신용카드도 지금 자리를 위협받는 지금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카드도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과 전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스텔라, 트론과 같은 블록체인에서 움직이게 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려면 이더라는 네이티브 토큰의 가스가 사용이 되어야 되고, 또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려면 스텔라 루멘이라는 네이티브 토큰을 가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블록체인들의 유틸리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미래 파이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이 또한 스텔라 기반에서 출발한 또 다른 레이어 1 메인넷 블록체인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확보하는 것이 성장의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파이의 프로토콜이나 프로젝트 체계가 전반적으로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야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은 비트코인 매수 여력 증가로 직결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글로벌 거래소를 보시면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일단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도
특히도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법정 화폐를 먼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게 너무 어렵고 번거로워서 포기를 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모두에게 익숙해지고 편한 결제, 전송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는 곧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과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스텔라 루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이 파이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관심은 이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시장에서 1년, 2년 투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이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알트코인 가격이 어떤 패턴으로 상승할지, 그리고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는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할지를 지금부터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가격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겠죠. 현재 파이 가격은 0.54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총 29위에 올라와 있고요. 파이의 가격 변화를 이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고 또 메이저 알트코인인 이 솔라나와 비교를 해보면요. 보통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비트코인이 1% 정도 하락을 할 때 알트코인들은 3%에서 5% 정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전체 가격 움직임이 비슷하게 가다가도 비트가 한 번씩 빠질 때 파이가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와 솔라나의 이 비교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알트코인들과는 상당히 동조가 돼서, 즉 커플링이 돼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월에는 파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반 메이저 알트들보다도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지만 6월이 돼서는 역시나 조금 더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총 100위권 내에 있는 코인들의 한 달 동안 움직임을 보자면요, 파이가 약 26% 하락을 하면서, 물론 이 정도 하락한 코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지만 시총 상위권에 있는 메이저 코인들보다 조금 더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총 순위가 조금 더 하락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그림으로 보자면 파이만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같은 형상을 겪고 있다는 것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는 6월 28일 파이투데이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3월 14일이나 6월 28일 이런 이벤트가 다가오게 되면요, 상당히 기다려져야 되고 가격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이미 지난 파이데이와 5월 14일 업데이트 이후로 두 번의 실망 매물 아니면 셀더 뉴스 사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다가오는 6월 28일은 조금은 걱정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어팀은 내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랜만에 캔리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았고, 캔리님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시니어 채팅방에서 한 모두가 한 얘기인데요. 현재 파이코어 팀의 제한적 능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의 앱이라 여러 기능을 보자면 아직도 개발 중이거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파이코어 팀이 50명이 채 되지 않은 매우 적은 규모의 개발팀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코어 팀이 D앱 개발을 위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1억 달러 이 펀드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최소 100명의 개발자를 추가로 채용을 해서 코어팀 자체 애플리케이션의 모두 진행이나 기존 미래의 프로젝트를 좀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글을 모두가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카르다노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ICO를 약 2년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약 62밀리언 달러 가치의 ICO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현재 카르다노 개발팀원이 약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파이는 반대로 ICO를 진행을 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개발 속도가 현저히 늦을 수밖에 없지만, 또 현금화가 시작되는 현재 시점부터는 투자를 조금씩 해서 조금씩 이 개발 팀원을 늘리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컨센서스 2025에 참여하면서 파이 네트워크 채용 공고를 크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시니어 프로그래밍 팀 관리 경험 있는 엔지니어 매니저를 또 구인을 하고 있었고요. 주니어 프로그래밍 기술을 갖춘 개발자와 지원 엔지니어 등등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메이저 크립토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개발팀 규모가 만들어지기를 또 바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발자 채팅란에서 이 코어팀과 개발자들의 소통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수많은 이 개발자들의 D앱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리스팅이 되기 위해서 디자인 수정 요청 사례나 앱 배경, 음소거 버튼 등 소소한 이 수정 내용들이 개발자 채팅상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또 개발자 D앱에서 이 파일 로고를 삭제 요청하는 파이 코어팀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 코어팀 측의 이 변호사에게 개별 사안 확인 필요한 부분들이 또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 입장에서는 이런 법적인 부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중 한 가지 대화를 읽어드리자면은 한 개발자가 코어팀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번 달에 생태계에 새로운 앱들이 추가될 예정인지 아시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고요. 코어팀은 여기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생태계 앱 등록 신청서를 검토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새로운 제출 앱과 업데이트나 개선이 이루어진 기존 앱들이 모두 포함이 될 것이다. 또한 곧 있을 파이투데이 행사 준비로 팀 전체가 매우 바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발자 질문을 다시 보면은 제 앱 같은 경우 파이 브라우저에 등록되기 위한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파이 플랫폼 규칙과 SDK 사용 범위 안에서 우리 개발팀이 잘 맞춰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 여기 대해서 코어팀은 개인적으로 좋은 앱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번 달 제출 앱 검토가 끝나고 파이투데이쯤에 될 것 같다. 다만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 앱을 괜찮다라고 표시를 하더라도 다른 팀의 추가 리뷰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또 법무팀이나 일부 운영적인 검토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라 확답은 못 드리지만 계속 밀어붙이고 진행 상황은 계속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한다 해도 리뷰 후반 단계에서 반려된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에 리스팅이 되는 기준이 훨씬 높고 법무 운영, 기술적 검토 등 전반적인 심사가 더 까다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록 등록이 유일한 노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앱을 자유롭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파이어사이드나 파이챗, SNS 등을 통해서 메인넷에 등록되기 전이라도 커뮤니티 앞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재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 앱이 등록이 되기 위한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까지 왜 100개 앱이 쉽게 공개가 되지 않는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의 또 다른 이 메시지를 보면요. 파이 브라우저 생태계 등록을 신청을 했지만 아직 메인넷 생태계 인터페이스에 선정이 되지 않는 파이 앱들을 대상으로 1대1 라이브 리뷰 세션을 총 3회 정도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타임라인이 따로 나와 있고요. 이번 세션은 코어팀과 직접 소통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며 여러분들의 DAB 생태계 등록 절차에 더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개선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어팀이 파이 브라우저의 앱 등록과 그 앱들이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큰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국내 모더님의 채팅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KYC 앱에서 동기화 기능 업데이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빨간색 표시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KYC 앱에서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해서 사용자가 하루에 한 번 KYC 상태를 마이닝 앱에 다시 동기할 수 있다. 메인넷 체크리스트의 상태가 KYC 앱에 표시된 상태와 다를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예기간 타이머 표시 방식을 개선하는 업데이트도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일시 중지된 KYC 또는 마이그레이션 타이머의 남은 시간을 조정을 해서 의도된 유예기간을 좀 더 잘 반영되도록 하는데요. 이전에는 일부 유저분들이 오픈 네트워크 이전에 여러 번 연장을 받아서 타이머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현상을 경험했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의 빨간색 이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이의 내부적인 이 상황을 보자면요. 항상 바쁘게 무언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이런 점으로 알 수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런 것보다는 일단 가격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어떤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어팀이나 개발자들이 내부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작업하는 부분들도 커뮤니티에게는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겨진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조차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는 참 지금 상황이 답답해 보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이투데이 이벤트를 앞두고는 코어팀이나 개발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온 만큼 좀 더 긍정적인 업데이트와 피드백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쉽지 않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많은 알트코인 투자자들 역시 파이오니어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멀리 본다면요. 긍정적인 변화들이 곳곳에서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과 기관들은 블록체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통과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여러 알트코인, ETF까지 논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 자체가 서서히 바뀌고
끼어가고 있는 그 변화의 정점에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까지 힘들게 와놓고 진짜 큰 변화가 눈앞에 있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를 한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버텨주시길 바라겠고요. 용기 잃지 마시고 이 여정을 우리가 긴 호흡으로 한번 이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